2022년 2월 19일에 쓰러지고 난 후로 벌써 3년 반이 지났다. 지난 3년 반 동안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정말 많이 있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쁜 일이라고 해봤자 안 되던 동작이 되는 순간뿐이었다. 굳이 더 꼽아보자면 잠을 잘 잤다든가 2년 만에 하이워커에 기댄 채로 서서 가족들을 아는 순간 같은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3년 반 동안 깨닫고 반성한 게 정말 많다. 모르고 살던 것들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됐고 사람들의 숨겨진 모습을 모두 다 볼 수 있었다. 외로움, 그리움, 분노, 증오, 용서, 실망, 사랑, 측은, 연민, 배신감, 수치심, 열등감, 불안감, 두려움, 죄책감, 무력감 같은 온갖 감정들을 모두 다 경험했다. 대부분은 부정적인 감정들이었고 그 당시에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음 같은 시간들이었다. 시간이 약이더라. 아프기 전까지 산 37년의 세월보다 지난 3년 반 동안 깨닫고 배운 게 더 많다. 내 대해서 돌아볼 시간도 많았고 인생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도 많았고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깨달은 것도 많다. 남들은 내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사실, 공짜는 없다는 사실, 영원한 건 없다는 사실 등 수많은 것들을 깨우쳤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아프기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의식 없이 약 2달간 있다가 깨어나 보니 죽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다. 피눈물을 흘린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도 알게 됐고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과 사람은 절대 안 변하니까 누군가를 바꿀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바뀌자는 생각, 꾸준함의 중요성, 내 몸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1%의 확률을 뚫고 살아나게 된 타생, 삶의 소중함과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 특히 1% 미만의 확률을 뚫고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웃고 사람들과 얘기하고 있다는 게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나날들인 것이다. 이 감정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감정이다. 만약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매달 비슷한 월급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자아도취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해낼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지금 당장 고정 수입은 없지만 왠지 모르게 언젠가는 잘 될 거라는 이상한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나는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은 딱히 안 한다. 오히려 내 미래가 기대된다. 걷지도 못하는 내가 말이다.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더 이상 못할 게 없다는 무한한 자신감이 생겼다. 뭘 하든지 간에 죽기야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스마트폰뿐인데도 말이다. 쓰러지기 한 달 전에 최신 폰으로 바꾸길 잘했다. 지금도 최신 폰같이 빠릿빠릿하다. 참을성은 많이 늘었고 엄살은 많이 줄었다. 치료에 대한 갈망이 커지다 보니까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1%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살아난 사람이다. 내가 이제 못할 건 없다.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인생, 뭘 못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까 말까 고민하거나 한다고 해도 끝까지 하지 못한다.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내서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과 나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재기에 성공하고 말 것이다. 반대로 내게 힘을 주고 응원해주고 내 곁을 지켜준 모든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은혜를 갚을 것이다. 몇 배로 말이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인생의 바닥까지 가게끔 만든다고 한다. 나는 지금 인생의 바닥을 기고 있다. 이 시간만 잘 버텨내고 나면 나에게는 대운이 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다짐대로 나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중이다. 나는 이제 무서운 게 없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만 장점이 많냐, 단점이 많냐의 차이일 뿐이다. 단지 나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뿐이다. 상상해봤다. 이 상태로 내가 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행복할까? 답은 아니다였다. 몸이 성취하느니 돈이라도 많이 벌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때 또다시 몇몇 지인들이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드러낼 것이다. 질투를 한다거나 돈을 빌려달라거나 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지. 그러면 그 사람과도 멀리하면 된다. 나는 이제 겁날 게 없다.
쿠팡 직원이 무리한 노동으로 인해 숨졌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쩝 직원들이 걱정돼서 쿠팡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로켓 배송이 너무 편하다면서 다들 쿠팡을 이용한다. 멀리 있는 맛집에 겨우 시간을 내서 찾아갔는데 사장님이 건강 악화로 인해 당분간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을 보면 대부분은 그 사장님을 걱정해 주기보다 왜 하필 오늘이냐며 짜증을 낸다. 소년소녀가장이 나오는 방송을 볼 때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다가 그 방송이 끝나고 나면 재미있는 예능을 보면서 맛있는 치킨을 시켜 먹는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 위주로 생각한다. 나는 운동할 때 일부러 에어컨이 없는 계단 쪽에서 땀을 흘리면서 한다. 시원한 곳에서 운동을 하면 왠지 호강에 겨운 느낌을 받기도 하고 나태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 나는 헝그리 정신을 믿는다. 군대에 가기 전 해병대에 지원했을 때 체력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옆 사람과 경쟁이 붙어서 푸시업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100개는 한 듯. 안 그래도 못하는 윗몸 일으키기를 더 못해서 떨어졌었다. 나는 이상한 곳에서 경쟁심이 불타오르는 특성이 있다. 요즘에는 나랑 싸우는 중이다. 나는 뇌출혈을 겪길 참 잘했다. 물론 안 겪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만약 뇌출혈을 안 겪었다면 나는 지금도 예전처럼 화식도 폭식도 야식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새벽 2시에 잠들어서 하루에 5시간씩 자고 있었을 것이고 술도 마시고 짜고 맵고 단 음식을 잔뜩 먹고 있을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간짜장과 곱창을 먹고 있었을 것이고 나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진짜 내 편이 누군지 가짜 내 편이 누군지 모른 채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새로 만나게 된 좋은 사람들을 못 만났을 것이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고 있었을 것이다. 보고 싶으면 보고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몰랐을 것이다. 남들은 살면서 한 번이나 겪을까 말까 한 일을 나는 지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수도 없이 겪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나는 뇌출혈을 겪길 참 잘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거짓말이다. 나는 뇌출혈을 겪고 나서 얼떨결에 많이 성숙해져 버렸다. 서울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포기하고 지도에도 안 나와 있는 시골길을 혼자 걸어가면서 뜻하지 않게 좋은 경치도 보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온갖 맹수도 마주치고 걷는 도중에 다쳐도 보면서 흥미진진한 삶의 길을 걷게 됐다.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보면 끝도 없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너무나 험난한 게 자명한 사실이지만 한 번뿐인 인생. 언제 이렇게 살아볼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 이 특별한 삶을 받아들이고 내 나름대로 즐기고 이겨내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이들을 가진 부모라면 모두들 이해하겠지만 나는 아빠다. 내가 하루 빨리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최선을 다할 거다. 이제는 내가 아프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힘들 것 같다. 이건 내가 꿈꾸던 내 미래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별 수 있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극복해 나가야겠다. 내 앞날은 밝게 빛날 것을 의심치 않는다. 나는 뇌출혈을 겪길 참 잘했다. 그래도 약간의 아쉬움은 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아쉽다. 새로 알게 된 모든 것을 몰라도 되니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기는 하다. 아무것도 모르던 채로 행복하던 시절 말이다. 별것도 아닌 걸로 깔깔대던 그 시절 말이다. 오늘의 감사일기 3가지는 1. 새로운 치료 지식 하나를 배웠다. 2.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구운 계란 한 판을 줬다. 3. 김치전을 먹을 예정이다. 김치전과 밥의 조합은 노벨 상감이다.